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22일 일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해 우리 언론이 미국 반응을 보도한 것에 대해 이재명이 불만을 표출했죠. 이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공정성을 범죄자 집단이 겁박한 결과에 대해 삼권 분립이 현존하는 미국에 물어봐야지. 그럼 이재명 너한테 물어보겠냐. 이재명 정권이 삼권 분립 파괴와 같은 반국가적인 해괴한 짓을 할 때는 국민과 언론이 외세의 힘을 빌어 정부를 타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 국민적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 반면 이재명은 국내 언론의 미국 반응 보도를 못마땅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SNS 활동을 아주 활발히 하고 있는 이재명은 자신의 SNS에 마치 기사를 쓴 기자를 좌표 찍기라도 하듯이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근본적 문제는 한국의 일부 언론이 국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외국 정부에 물어본다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왜 국내 문제, 그것도 정치와 독립된 사법 판결에 대한 입장을 외국 정부에 질의할까? 외국 정부가 국내 문제에 관여하면 내정 간섭이라고 문제 제기하는 것이 언론의 정상적 모습 아닌가라고 이재명은 말하면서 한국의 친위 군사 쿠데타 재판에 대한 입장을 미국에만 물었는지 아니면 일본, 중국, 유럽 등 다른 나라에도 물었는지 궁금하다고 썼습니다. 미국이 만약 자신에게 불리한 입장이라도 내면 어쩌나 하는 초조함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글이 아닐 수 없고 언론이 먼저 나서서 내정 간섭이라고 지적해 주길 바라는 취지의 글이죠. 이재명은 미국의 입장을 물어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했지만 이러한 발언은 오히려 지금의 대한민국 사법부가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감추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국민들이 외부 의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정권 하에서 진행되는 사법 판결이 과연 얼마나 공정하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명백히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나라에서 이는 치명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우리는 이재명 정권이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단행하고 있고 심지어 지기현 판사 룸사롱 의혹과 같은 방식으로 사법부를 겁박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의도한 바와 같이 지기현 판사의 의혹 제기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들고 윤석열 대통령의 유죄 결과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했죠. 이제는 이재명이 외국의 입장을 의도적으로 끌어당기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미국 입장을 보도한 언론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는 여론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미 국무부는 윤 대통령 1심 판결에 대해 한국 사법 시스템의 문제이며 미국은 민주적 제도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적 제도의 독립성을 존중한다. 이 말인즉슨 이재명 정권의 사법부가 외부의 시선에서도 신뢰받을 수 없는 상황임을 나타냅니다. 바꿔 말하면 이재명의 정치적 계산은 위험 수위를 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미 국무부가 한국 사법 시스템의 문제이며 미국은 민주적 제도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발언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유죄 판결에 대해 사실상 인정하기보다는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미국이 우리 사법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민주적 제도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밝힌 것은 우리 스스로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일이기도 하고 미국에 의존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만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물불 가릴 때가 아닌 상황이라는 점에는 여러분 모두 한 목소리를 내실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긴 싸움이 되겠다라는 예상은 했지만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더라도 부정선거라는 의심이 조금도 들지 않을 때까지 선거를 치를 때마다 부정선거는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나라가 정상화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아야겠죠. 접힌 흔적이 전혀 없어서 이른바 벽돌 투표지로 불리는 가짜 투표지를 정상적인 투표지로 묵인한 의혹과 관련된 현직 판사 겸 선거관리위원장들이 일제히 미국 정부에 고발당할 예정입니다. 벽돌 투표지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신권다발같이 빳빳한 투표지를 수십 장, 수백 장씩 겹쳐 놓으면 이렇게 벽돌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이른바 벽돌 투표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접히거나 재정리한 흔적 없이 갓 찍어낸 신권 집회 다발처럼 투표지가 깔끔해야 이렇게 벽돌 모양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서버카 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서울역 광장에서 21일 열린 부정선거 규탄 집회에서 장제현 박사와 이상노 정치평론가가 벽돌 투표지를 정규 투표지로 처리한 의혹과 관련된 선관위원장 15명을
미국 중앙정보국 CIA에 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대로 인쇄해서 한꺼번에 투입하지 않으면 벽돌 같은 형태의 투표지 묶음이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벽돌 투표지는 부정선거의 주요 증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부정선거 수사를 활발하게 펼치고 있기 때문에 신고의 실효성 여부를 떠나서 우리 국민이 미국의 부정선거처럼 우리 국내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나 깊숙이 하고 있다는 점을 아는데 예의를 두는 것만으로도 신고에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한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후보의 표가 바이든 후보에게 옮겨가는 사이버 해킹 과정에 성남시 IP가 대한민국 경기도 성남시 IP가 사용되었고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본사를 둔 IT 업체인 미르시스템스가 도미니언 그리고 스마트매틱과 함께 세계 부정선거 카르텔의 핵심 거점이었다 보니 한국의 부정선거는 곧 미국의 부정선거인 만큼 한국 내 어떤 인물들이 부정선거에 얽혀 있는지 미국에 알리는 일은 결코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라는 점 강조해 드립니다. CIA 신고 대상자로 거론된 판사 겸 선관위원장은 총 15명입니다. 2020년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송영길이 이재명에게 자리를 넘겨줘서 이재명이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됐던 보궐선거였죠. 그리고 2024년 총선, 2025년 대선 이렇게 3개 선거에서 의혹이 제기된 그 지역들의 선관위원장 15명입니다. 통상 지방선관위원장은 해당 지역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나 수석 부장판사 등 현직 법관이 맡고 있습니다. 판사가 선관위원장도 하고 선관위원장이 판사도 하는 이건 정말 당장 뜯어고쳐야 할 법 중 하나인데 장재원 박사는 이들 15인에 대해 대한민국의 참정권을 짓밟은 이들이라며 조만간 해당 인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CIA에 정식 신고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을 알렸습니다. 지규현 판사 또한 윤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1심 선고를 한 후에 CIA에 신고하겠다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규현 판사는 2021년 6월 대법원 재판연구원으로 재직 중일 당시 선거 무효 소송을 했던 민경욱 전 의원의 재검표 현장을 지휘하던 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민경욱 전 의원이 지규현 판사의 손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떨어진 것은 하늘의 뜻이라고 하면서 재검표를 진행하기 위해 애를 썼던 판사로 기억한다. 이렇게 지규현 판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는데요. 민 대표가 지규현 판사 손에 윤 대통령 사건이 떨어진 것은 하늘의 뜻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규현 판사의 손을 거쳐서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본드 투표지 등 수천 장의 가짜 투표지들이 세상에 드러났고 지판사가 각종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보고 분명히 느낀 바가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분명 부정선거를 파헤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윤 대통령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릴 텐데 그 비상계엄은 내란이 될 수 없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하늘의 뜻이라고 한 건데 결과는 정반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 때처럼 결론이 바뀐 거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이러한 주장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좌파 진영에서 먼저 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일자 한겨레 기사 중 지규현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제가 아주 흥미롭게 읽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한겨레는 지판사가 윤 대통령을 무죄로 보고 재판을 진행 중이었고 결론을 내렸는데 어떠한 계기로 인해 변심을 했고 무죄 판결문을 유죄로 고친 흔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직위현스러운 판결문에 4가지 모순이 있다면서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에도 찜찜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는데 첫째, 지판사가 재판을 하면서 노상원의 수첩 내용이 조악해서 그러니까 미흡하고 엉성하고 해서 별거 아니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고 윤 대통령 측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1년 이상 계엄을 준비했다는 특검의 공소 사실을 지판사가 그동안 배척해왔고 셋째, 윤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내외적 여건을 조성하고 그게 여의치 않게 되자 궁지에 몰려서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특검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장기 독재 의도는 없었다는 것을 지판사가 인정한 바 있고 넷째, 계엄에 대한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윤 대통령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형식적,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비상한 비상계엄 권한 행사가 내란죄가 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지규현 판사가 발언한 바 있는데 이 4가지로 비춰보아서 지판사는 본래 무죄 판결을 내리려 했으나 어떠한 계기로 변심을 해서 판결문을 뜯어 고쳤다라고 한 것이 한겨레 기자와 논설위원들의 주장입니다. 끝.
그런데 그 변심한 계기가 뭐겠습니까? 룸살롱 의혹과 사진 공개 등 민주당 정권의 압박이 아니고서야 설명이 되나요? 여기에 더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받고 있는 압박 또한 재판사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끼쳤겠죠. 한겨레는 재판사가 그러다 보니 스스로 모순된 주장을 나열했다고 지적합니다. 제가 살다 좌파신문 하는 얘기에 공감하는 일이 다 생기는데요. 국왕도 내란죄를 범할 수 있다는 영국 찰스 1세의 사례를 끌어오고 국회에 군대를 보낸 행위가 왜 폭동인지를 중심으로 판결문을 다시 쓴 게 아닐까. 그러다 보니 재판사가 공판을 하면서 이미 내뱉었던 무죄와 유죄의 이유가 서로 충돌하고 1년 전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사유 중 하나로 재판사 본인이 제기했던 공수처 수사권 문제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냥 수사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을 바꿔버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별다른 논거도 벌리도 없다라는 게 한겨레의 논조입니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건 좌파 진영에서도 재판사의 재판 수준을 형편없게 보면서 판사가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조선시대 사또재판과 다를 바 없다라고 사법개혁을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기현 판사님, 법관의 양심을 저버리고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유죄 판결해서 이쪽 저쪽으로부터 다 비난받고 있는 당신의 그 비열한 판단에 만족하시나요? 판결문을 어설프게 써서 양쪽으로부터 어차피 다 욕먹을 거 법대로 정의롭게 판결했더라면 권력에 굴하지 않는 용기 있는 판사로 역사에 길이길이 남았을 텐데 어쩌다 그 지경이 되셨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대통령의 판단을 섣불리 사법심사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은 자칫 필요한 경우 판단을 주저하게 하는 저해 요소가 될 수 있고 절차적 요건을 따지는 것도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의 절차를 어기는 것을 문제로 삼을 수 있는지 어렵다면서요. 무엇이 당신의 그 어려움을 쉽게 만들었는지 우리 국민은 다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결코 용서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들레였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